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니가타와 주빌로 이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타 일본 1부 15위 승패패패승입니다. 니가타의 흐름 자체는 지공 성향으로 높은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편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뒷공간이 공략당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수비력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죠. 특히 이와타를 상대로도 전체적으로 상성에서 열세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와타가 높은 신체 능력을 가진 선수들의 기동성이 뚜렷한 편이라서 역습의 틈을 찔리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타 일본 1부 18위 패무패패무입니다. 이와타가 교토전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면치 못했지만 저메인이 골을 기록했다는 것은 꽤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폭발력이 뛰어난 저메인에게 득점을 꽤 의존하는 편이라서 이와타의 주포가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제 몫을 했던 것이 꽤 고무적입니다. 특히 무승 행진을 이어가던 상황에서도 가와사키를 상대로 2대2 스코어를 만드는 등 점유 기반의 팀을 상대로는 아주 약한 모습까지는 아니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니가타의 수비적인 실점 통제 능력이 많이 하락한 것도 사실이고 특히 폭발력이 좋은 저메인 같은 선수들이 니가타를 잘 공략하는 등 상성에서도 역습 상황에서의 이와타가 강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최근 이와타의 흐름을 고려해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주빌로 이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레소 오사카와 FC 마치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 일본 1부 6위 무패무패패입니다. 세레소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일단 주포 세아라에게 득점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성향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반전에 골을 허용하고 끌려다니는 상황도 꽤 잦은 모습입니다. 특히 마치다는 상대의 공격력을 중앙에서부터 막아세우는데 능한 편이죠. 이 경우에는 주포인 세아라로 향하는 공의 양조차도 보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다 일본 1부 1위 무승승승패입니다. 마치다의 장점은 다득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압박 강도가 높은 편이라서 상대의 전진을 후방부터 제어하고 가는 것에 장점은 충분히 있는 편입니다. 오세훈과 나상호 등 공격수들의 효율성이나 공격 루트의 다양성도 세레소보다는 우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리그에서는 세레소와의 대결에서 2골 이상 허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세레소를 상대로는 강점을 보이던 편이기도 합니다. 세아라에게 의존하는 원맨팀 기질의 세레소입니다. 마치다도 다득점에 능한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압박을 통한 상대 빌드업의 저지 등 수비적으로 강점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마치다가 세레소를 상대로는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승리를 잘 가져가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FC 마치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간바 오사카와 FC 도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바 일본 1부 2위 승승승패패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비가 아주 무너진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압박과 수비, 카운터에 능한 편이죠. 지난 두 경기에서의 결과도 0대1 석패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공격의 전개나 변화를 주는 옵션도 높이와 힘에 집중이 되어 있는 전력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간바의 플레이 자체가 어느 정도 기복이 있고 단조로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쿄 일본 1부 7위 패패패승패입니다. 도쿄 역시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보다는 반대의 경우에 더 강한 편입니다. 니가타를 상대로도 점유율은 내주었음에도 결정적인 흐름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실리를 챙기는 케이스로 승리를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감독이 전체적으로 중앙을 정교하게 이어가는 지공 성향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나 간바 상대로는 라인을 제법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것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두 팀이 실리를 챙기는 상황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을 핵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도쿄가 어느 정도 공격성을 선호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실리적인 운영을 아예 배제하는 전력은 아닙니다. 언더 2.5 양상 속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가시마 엔틀러스와 사간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일본 1부 3위 승승패승패입니다. 가시마가 생각보다는 사간도스 상대로는 아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오전에서도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인데 오히려 사간도스가 이득을 본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유라면 사간도스의 강한 압박 능력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시마도 상당히 높은 빌드업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난전 유도를 위해서 압박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자기 진영에서의 미스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간도스 일본 일부 19위 승승승패패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빌드업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강점을 가지고 가기도 하는 편이죠. 올 시즌에도 마리노스와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승리를 기록하는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 능력을 쭉 올리면서 승부를 하는 상황에서의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3-2로 가시마를 상대로 오히려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시마가 빌드업 역량이 꽤 꾸준한 것은 맞지만 결국 사간도스가 압박 강도를 올려버리는 상황에서는 후방에서의 사고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것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오전에서도 가시마가 사간도스 상대로 오히려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와사키와 비셀고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일본 일부 14위 무무패무승입니다. 가와사키가 고베 상대로는 상대의 실리에 상당히 고전하던 편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플랜 A가 미드필더를 이용한 지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는 고베를 상대로 거꾸로 실리를 챙기는 것으로 1대0 승리를 기록했던 것에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베는 자신들과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약했던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베 일본 일부 4위 승무무패승입니다. 전체적으로 고베의 강점은 후방과 미드필더 라인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간바나 마치다 같이 수비와 역습 상황에 상한 팀을 상대로는 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공격진이 애를 먹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3번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든 1대0 스코어가 나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와사키가 슈퍼컵에서 보여준 실리적인 운영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고베가 고생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고베가 자신들처럼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무승부를 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